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꿔주는 책, 또 숨겨진 최고의 베스트북들을 추천해드리는 책 추천해주는 남자, 책추남의 오늘의 추천 도서는 운을 지배하다라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들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일 저자인 사쿠라이 쇼이치라는 분은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대학 시절에 마작을 시작해서 뒷세계 프로로 데뷔,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무패 신화를 달성하여 작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은퇴 후에는 폐해솔이라는 작기류 마작 도장을 열어 마작을 통해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후배에게 지도하는 작기회를 세웠다. 아, 재밌는 분이시죠? 20년간 마작의 대가로서 어, 실제적으로 이 분야의 최고로 꼽혔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또 그의 제자가 같이 쓴 책인데요. 후지타 스스무는 26세 최연소로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맨이고요. 재밌는 건 또 마작 최강전 파이널에서 우승을 하면서 마각 최강의 타이틀을 소유한 최초의 CEO가 되었다. 아주 재밌는 두 저자가 쓴 책입니다. 책에 관해서 더 설명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한 배 읽어드리면서 이 책을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읽어드릴 부분은 답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답은 없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이기는 것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는다. 이기는 것보다 강인함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인함이라는 것은 애초에 답이 없다. 무엇을 강하다고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면 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인함의 본질은 그 답이 없다는 것에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씨름판 안에서 거둔 하나의 상대평가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적인 강인함과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 강인함의 답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강인함은 결코 그렇게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승부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사고방식이다. 지금의 사회는 사람이 살기 쉽도록 사전에 많은 답을 준비해 두는 면이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에 모든 답이 있듯이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잘 풀린다는 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회사에 들어가면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업무가 잘 풀린다. 이렇게 해야 돈이 모인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쌓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등 필요에 의해 답을 끄집어내고 그에 따라 살려고 한다. 답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사회가 준비해둔 답이다. 그걸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들 또한 넓은 의미에서 매뉴얼화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는 본래 답이 없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주란 무엇일까? 무한이란 무엇일까? 그런 문제에 과학이나 종교의 입장에서는 방정식이나 교의를 사용해 답을 도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해석이지 진정한 답은 아니다. 절대적인 답, 진정한 답,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에 따라 만약 참된 답이 있다고 믿는다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형태로 머물지 않고 영원히 변화한다. 무수한 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답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틀림없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 정말 멋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내용은 직감이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직감의 90%는 타당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운이라는 것은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감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면 아랫부분이 압도적으로 큰 빙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차피 알 수 없으니 보이는 부분만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빙산에 충돌하는 배처럼 언젠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성을 발휘하여 분석하거나 계산하거나 추론할 수 없다. 오직 감각으로 파악하는 것 외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지식이나 정보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이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성 앞에서 본능은 뒷전이다. 하지만 이성에 지나치게 편중된 삶의 방식은 다양한 폐해를 초래한다. 본래 사람은 이성전에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인간관계든 업무든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만 계산하면 인간관계는 삭막해지고 업무는 융통성이 없어진다. 스트레스 사회의 원인은 애써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려는 데에 있다. 감각은 그에 대한 폐회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의 세계를 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각을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직감을 꼽을 수 있다. 프로 장기 기사 하부 요시하루 씨는 직감으로 파악하는 것의 70%는 타당하다고 했지만 나는 90%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내리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직감이다. 직감을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작업, 즉 생각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비운 채로 대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직감으로 느껴진 것이 내면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운은 겉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즉 흐름과 타이밍, 기회와 분위기, 의식하기 힘든 감정의 움직임을 얼마나 감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직감과 운의 관계는 그만큼 밀접하다. 참, 그 밑에 제목도 멋지죠? 잡념이 없는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 정말 읽으면서 제가 참 대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분의 책이었는데요. 또 힘이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기류 마작의 진수는 힘을 빼고 두는 것에 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두기란 상당히 힘들다. 가끔 도장을 찾아오는 매스컴 관계자에게 가지고 있던 패를 버려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한결같이 패를 부드럽게 버리는 동작은 정말 어렵다고 소감을 털어놓는다. 몇천 몇만 번이나 패를 버려온 도장생이라도 내가 보았을 때 힘을 빼고 부드럽게 패를 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 자신조차 타패가 완벽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십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 패를 버리는 동작은 그것만으로도 깊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를 쥐는 법과 버리는 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작 실력을 대략 알 수 있다. 잡기의 도장에서는 패를 1초 만에 버리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감각으로 두기 위해서이다. 생각을 하면 몸은 반드시 경직된다. 유리한 전개로 이끌고 가겠다든가 이기겠다는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몸이 경직되면 당연히 힘을 빼고 부드럽게 둘 수가 없다. 패를 둘 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힘을 뺀 부드러운 타법을 지향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힘을 뺀다는 것은 마작뿐 아니라 스포츠나 비즈니스나 삶에서도 모두 통하는 진리이다. 힘이 들어간 사람은 언뜻 보면 강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지만 무너지기 쉽다.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긴장하거나 이기려고 서두른 나머지 힘이 들어간 채 움직이는 선수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무너지거나 실수를 저지른다. 힘을 뺀 유연한 부드러움이야말로 사실 가장 강하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해가 빠른 사람은 욕망과 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욕망이 지나치게 많으면 때때로 그 욕망 자체에 사로잡힌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목표나 소망하는 대상에 도달하기 전에 좌절이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며 일도 잘 풀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욕망은 별로 가지지 않는 편이 소망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쉽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미묘하다. 왜냐하면 욕망을 억제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강한 소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머릿속 어딘가에 넣어두고 그 사실을 잊은 듯 살아가자. 욕망의 대상을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 힘을 빼는 비법이다. 그리고 매일 해야 할 일에 몰입하여 계속 해나가면 바라다 넣는 것이 어느새
형태를 갖추고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읽으면서도 제 안에 이렇게 어떤 전율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또 다음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음, 사람이 가진 운의 양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비쳐 보이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벌을 받는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대신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인생의 교훈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으며 반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상쇄한다는 것에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운의 양은 모두 동등하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유한한 에너지 자원과는 다르다. 운의 양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따라서 운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이다. 운의 선택을 받을 만한 적합한 생각이나 행동을 평소에 하는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 따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시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 살아가는 동안에 운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다이아몬드 광맥을 파듯이 운의 광맥을 열심히 파나가면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운은 무한할지도 모르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선택을 축적해 나가며 그에 걸맞은 수고나 노력도 동반해야 하는 법이다. 다만 옛사람들의 교훈처럼 좋은 일이 계속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사람의 마음은 내버려두면 편한 쪽으로 자꾸만 흐른다. 큰 운을 얻으면 그에 의존하여 사고방식이 안일해져서 행동이 게을러지기도 한다. 좋은 일은 운이 나쁜 쪽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좋은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벌을 맞는다는 사고방식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교훈이 되므로 등한시할 수는 없다. 자, 또 이것도 몰입이라는 부분에서 보여주는데요. 아, 플로 상태나 중립적인 감각은 말로 설명되기는 어렵지만 감각을 중립 상태에 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한 에너지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분노, 불안, 기쁨을 비롯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제로의 지점, 분발심이나 전략 등의 모든 사고가 정지된 제로의 지점. 나는 그런 제로의 지점을 발판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운을 끌어와서 계속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네, 이게 또 보통 많은 책들에서 얘기하는 무위의 경지, 혹은 또 제로 상태, 또 호호포노포노 같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앞에서 말한 제로 상태들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수들은 모두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게 사람인지라 참 하기가 쉽지는 않죠. 제가 몇 구절만 더 읽어드려 볼까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지점이고요. 긍정적 사고,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성장을 방해한다. 얼마 전 어느 연석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사쿠라이 씨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시겠네요라고 물었다. 그는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이 20년간 패배한 적이 없는 승부사라고 가르쳐준 모양이다. 승부사란 긍정적으로 사물을 파악한다. 운이 따른다. 승부에서 이긴다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든 싶다. 참으로 단순한 연상법이지만 확실히 무엇에 대해서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면 운이 찾아올 확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힘이 들어가면 운이 찾아오기는커녕 더 멀어져 간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사고하기만 하면 운이 따른다는 논리는 아닌 것이다. 애초에 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아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사물을 파악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긍정적이고자 의식해서 생각하는 일도 없거니와 무엇이든 삐딱한 태도를 취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습관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때그때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몸을 맡기면 된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밝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나쁘지 않다. 무엇에 대해 적극적이냐에 따라 사정이나 가치가 달라지기는 하나 늘 소극적이고 어두운 사람보다는 삶의 방식으로 보면 단연코 바람직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가 지나치게 강하면 문제가 된다.
기분이 추물할 때 긍정적인 기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억지로 생각하면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진다. 지나친 긍정적 사고는 어두운 나는 본래의 자신이 아니며 진정한 자기 모습은 밝은 나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전자는 배제해야 하는 꺼림칙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사람의 날 감정은 이성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조절하려고 하면 심한 내적 갈등이 발생해 마음만 소모된다. 끊임없이 지나치게 강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